지난 4일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오늘 이 독자적인 검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관측한 대로 오염수 방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브리핑 다녀온 이정주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정주입니다. 네,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서 내용 어땠습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예, 이렇게 요약이 가능한데요. 네네. 예, 오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가 그 우리나라의 독자 보고서예요. 예. 예,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 4일 일본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쪽에 건넨 예. 그 보고서는 IAEA가 검증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것이고. 대해서 검증한 것이고 네네.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독자 보고서를 따로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 그렇죠. 문제가 없다. 예, 세부적으로 뭐 향후에 이제 방류 이후에 알프스 뭐 설비 문제나 이런 예. 부분 좀 지적은 있었는데 대동소이하고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브리퍼를 담당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한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통해서 진행해온 그 검토의 최종 결과물이라는데요. 이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IAEA의 그 보고서랑 예. 우리 쪽 보고서가 그나마 좀 다른 부분들이 네네. 이제 향후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후쿠시마 이 사태 자체가 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쓰나미가 왔었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지진 자체는 내진 설비가 돼 있는데 일본은 쓰나미가 몰려들면서 해일이 치는 바람에 그 당시 비상 발전 그 발전기가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소위 말해서 노심 용융 현상, 예. 멜트다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렇다면 알프스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비상 상황이 또 발생하면 그렇죠.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검증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 정부는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일본 쪽에 그 협조를 구해서 예. 뭐 1년마다 한 번씩 시찰을 한다든가 알프스가 예. 일종의 좀 어려운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예. 핵종이 종류가 많아요. 마늘 다쳤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설비인데 일종의 이제 정수기 같은 원리로 필터가 있거든요. 예. 그 필터를 갈아줘야 돼요. 음. 그리고 그 필터가 노후화돼서 지금까지 8번 정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향후 점검 이쪽을 좀 약속을 받았고 요구를 하는 내용이 이번 검증 보고서에 담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IAEA의 보고서와는 좀 다른 지점이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자, 그럼 다핵종 설비 이 알프스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또 있었어요? 예, 이게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대신에. 네네.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모든 보고서의 그 특징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기상청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단서 조항 하나씩 붙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게 붙었냐면 이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 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전제가 많아요 사실은. 알프스는 어떻게 작동해야 되고 K4 탱크에 담은 다음에 그다음에 나중에 해류로 희석시킨 다음에 나가는 과정까지 뭐 그리고 당연히 자연재해는 없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다 전제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본 거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IAEA 보고서와 다른 부분은 아니고 비슷한 내용인가요? 이런 그렇죠. 전제 자체는? 근데 다만 IAEA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그런 경우에 IAEA는 자기들이 설정한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예를 들면 오염수에 대한 평가 보고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방류해도 됩니까? 라고 네. 물어봤을 때 전문가 집단들이 내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해주는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책임지지 않는다. 면책 조항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는 반대로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방류를 동의해 준 거니까 넘어간다면 당연히 오염수 방류는 정지돼야 된다. 우리의 보고서에 그런 내용까지.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로 담겨 있어요. 자,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무슨 질문하셨습니까? 예. 그 여기 좀 내용이 좀 긴데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 예. 이제 수산물에 관한 질문했어요, 제가. 네, 했는데 제일 핵심이 뭐냐면 그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이걸 직접 들고 나왔는데 오늘 나눠준 이 자료 10페이지 가량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사태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환경 영향 평가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쭉쭉 가는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저 끝단에는 수산물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요새 노량진 시장 가서 먹방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식탁에 올라오는 이 고등어가 과연 방사능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불안감. 예, 그 수산물 수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물어봤었어요, 사실은. 질문이 뭐였어요? 질문은 정부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013년 9월 도입한 우리가 이제 그 이듬해 사고 나고 나서 2013년 9월에 수입 규제를 했어요. 후쿠시마 현 인근의 8개 현에 대해서 수산물을 수입 규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이 안심할 때가 언제냐 그렇죠. 물어보신 거네요. 대체 안심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안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정주 기자의 이 질문까지 듣고 지금 딱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튜브 이 본방송 이후에 유튜브 노커 채널에서 정부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정주 기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 본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뉴스톡 앵커 정다운 기자고요. 질문하는 기자 이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더 해주실래요? 반갑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너무 우리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나 자주 보고 싶은데 이분 또 기자회견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맞아 그 얘기도 좀 해야 되고 네. 안 그래도 저희 지금 본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아쉽게 좀 끝났는데 오늘은 진짜 분량 조절 실패해가지고 그죠. 이정주 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까지만 소개를 하고 굉장히 이제 약간 치명적인 예고편 같이 네. 다음 소식을 다음 장면에서 들어보시죠 하고 넘어갔어요. 네. 60초 후에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제가 되게 가장 싫어하는 멘트들. 그렇습니다. 네. 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이 수산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열지 않겠다, 네. 금지하겠다. 네. 도대체 안심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네. 답변이 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논쟁을 정부는 답을 잘 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게 최종 보고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이 후쿠시마 관련된 그 TF 단장격인 박문규 국무조정 실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전에는 국조 1차장이 이거를 주관하거든요. 그때도 물어봤는데 오늘 TF 단장이 나오셨으니까 여기 써 있더라고요. 딱 똑하니 써 있어요. 국민이 안심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돼 놨잖아요. 클로즈업 잡아주실래요? 여기가 밑줄 그어놨어요. 밑줄.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네.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이시죠? 강조드리며 네.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킬러 문항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출제위원했으면 이건 냈어. 이 전체 그 브리핑 중에 네. 이게 킬러 문항이에요. 앞에 킬러 거 사실 문항.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킬러 문항이라 하면 함정이 있다는 얘긴데 그렇죠. 함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수산물을 우리가 후쿠시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정리해드리자면 네. 우리가 일본산을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입하고 있어요. 다른 큐슈 이런 데 다 수입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입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막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수입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 안 하는 수산물이 어디 있나요? 어느 정도 기본은 하는데 후쿠시마 인근에 여기 원전 포함해서 8개 현은 그때 원전이 이제 터져가지고 여기 위험하다 하니까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네. 아예 여기는 안 돼. 후쿠시마 현은 나 가립이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린 거거든요. 이건 막은 거고 나머지는 수입을 하되 이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런 거예요. 이 논리를 딱 들어보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어떤 지적이 있냐면 오염수가 있고 수산물이 있다 칩시다. 예. 두 개 항목이 있어요. 자, 앵커님 생각해 봐요. 중국은 오염수를 찬성하니까 반대합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죠. 네. 수산물 가면 당연히 반대해야죠. 반대. 앞에 게 반대면 뒤에 게 반대예요. 예. 미국이나 영국은 2021년, 2022년에 풀었어요. 이제 수산물을. 미국, 영국은 그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상. 사실상. 예, 그리고 지난번에 반대하지 않음.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엊그제 미국 뭐 성명 나왔잖아요. 뭐 IAEA 존중한다. 예. 곧 고로 IAEA가 이게 안전 기준에 충족된다 했기 때문에 그건 찬성이에요. 그럼 미국의 영국은 수산물 다 풀었어요 이미. 자, 그러면 오염수에 여기는 오히려 수산물을 먼저 풀었기 때문에 앞에 걸 안 풀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오염수와 수산물 중에 인과관계로 보면 물이 나오니까 그 물에 사는 물고기가 혹시 세슘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 논리인데 이미 여기를 풀었는데 후단을 다 풀어놨어. 예. 그래서 앞단은 당연히 가는 거죠. 그렇죠. 뭐. 근데 이걸 안 푼다는 게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XX 오염수도 안 돼. 수산물도 안 돼. 이걸 하면 미국, 영국은 OO 오염수도 되고 수산물도 돼. 네. 자, 그럼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OX? 그죠? 오염수는 되는데 수산물은 안 된다는 거야.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은 정부는 이걸 투트랙으로 설명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이게 약간 형용 모순이 있는 거예요. 딱 들었을 때 이상하잖아요. 네네. 제가 이거 처리수 오염수 용어 때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는 어떤 방향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한덕수 총리가 그러더라고. 당정할 때 오염수는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는 믿어도 됩니다. 용어가 형용 모순이야. 알프스를 통과했으면 오염수라고 하면 안 되지. 네, 그 마찬가지예요. 논리대로라면. 야, 이 옆에 이 거지는 돈이 많아. 이런 말투예요. 네네. 예, 얘는 신용불량자들은 돈이 많아.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던졌잖아요.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그렇죠.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 예. 안심인데 안심할 때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니까. 그러면 그 안심하고 진짜 사람들이 먹어도 되겠다 싶으면 수입한다는 거고 아니면 수입을 안 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치든 뭐든 여론조사 할 거냐 그러면 여론조사를 할 건지 뭐 아니면 사람들이 방사능 기준이 뭐 이상치를 정해놓을 건지. 그렇죠. 안심한다는 기준을 제시해봐라. 방법 안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아니라 안심하는 방법론을 제시해달라 구체적으로. 네네.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뭐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WTO 그 2심 때 우리 2019년에 이제 청취자들 중에 이제 제 방송을 쭉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수산물 수입 규제로 WTO 그 제소를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심 패소하고 2심에 이겼거든요. 예. 그게 2심에 이긴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9년입니다. 근데 2심에 이길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1심에서는 수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기서 세슘이 양이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WTO가 무역 분쟁 그 그렇죠. 조정기구잖아요. 웬만하면 자유무역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죠. 결론을 내기 이 때문에. 기구의 성격이 네. 웬만하면 그 배리어 쌓지 마. 음. 너네 트레이드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1심에서는 그 기준을 일본이 자기들이 차별한다는 거예요. 야 다른 나라 다 수입하는데 너네 왜 수입 안 해? 했더니 우리가 수치 갖고 썼어요. 방사능 뭐 세슘 몇 아이오딘 얼마 하니까 당연히 수출하면 지죠. 그래서 1심 패소했는데 2심에서는 그 수치가 아닌 안심의 영역. 안심. 예, 여기에 이렇게 메리트다운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냐 이 논리로 이긴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제 말은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이번에는 향후에 발생할 일이 우리나라는 소왓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WTO 논리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WTO에서 그때 이긴 논리로 2심. 싸워보겠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싸움의 논리는 지금 OX가 되면서 깨져버리게 되지 않나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사정 변경의 논리를 설명을 예. 해줬어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2019년에는 그게 맞았다. 왜? 그때는 IAEA에 어떤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라는 지금 국제기구라고 하는 좋든 싫든 간에 믿든 안 믿든 간에 국제기구라는 IAEA가 현재 일본의 그 오염수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인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물어봤죠. 공방을 했네요 오늘 네, 좀. 오늘 제가 이제 티키타카 여러 번 하다가 이제 대변이 말리더라고. 말렸어요. 다른 분도 계시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게 좀 흥분해서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이제 서로 네네. 이제 엇나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번 제가 중간에 이제 물어보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요 인서트를 이제 듣기 전에 이걸 제가 한번 듣고 맥락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2019년과 2023년 내지는 내년이 다를 거냐. 첫 번째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대로 IAEA 지금 승인을 받은 거야. 일본 입장에서는 야, 너 과학 안 믿니? 라고 근거가 생긴 거예요. 하나. 두 번째 이게 처음에 후쿠시마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게 다들 방사능이 있다고 55개 국가 전 세계 55개 국가가 수입을 금지시켰어요. 지금은요? 지금 5개 남았어요. 아 진짜요? 해마다 쫙 그러면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 2019년도에 우리가 WTO 소송에서 이겼을 때는 몇 그렇죠. 개국 남아 있었어요? 그때가 한 20개 정도. 아 그때만 해도 꽤 수입 금지를 네. 하고 있는 나라가 많았네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였어요. 20개, 22개 정도. 예, 그 정도인데 이렇게 좀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구글 보면 바로 나와요. 내려 우하향이에요. 그러면 금지하는 국가가 쫙쫙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5개 국가만 금지를 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도 인정한다고 말해놓고 수산물 수입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기가 그렇죠. 논리가 계속 빈약해지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 저는 이거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또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국제 재판소가 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가야 되는데 야, 딴 애들 100명 중에 55명이 안 먹는 데서 그 수산물을. 그럴 때는 그래 과반 이상이니까 조금 문제 있구나. 근데 반에서 5명만 안 먹어 급식을. 선생님 뭐라 하겠어? 야, 너 왜 편식하니?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선생님 저는 후쿠시마 여기 세슘이 들어간 것 같아요. 100명 중에 55명이 그러면 선생이 나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알겠습니다. 나머지 5명인데 걔는 밥을 먹기 싫은 거야. 그냥 선생님이 보기에는 너 밥 먹기 싫으니까 후쿠시마 핑계 대지. 엄마한테 전화한다. 이런 구도가 되는 지금 포이전의 양상에 지금 휩싸이고 있어요. 국무조정실장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철회하거나 그런 트렌드인데 우리는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전면 금지를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강화죠. 저희는 그냥 지금의 8개연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 전체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다는 건지 그러면 기자님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또. 저희 그래서 공방 안 붙으려다가 그 대변인 이제 좀 뭐라 하시는데 제가 눈빛을 설명을 해주란다. 원래 거기서 이제 끊으려 했거든요. 네, 이제 네. 질문 이 정도 하고 이제 끝내려 했는데 설명을 해달라니까 또 해드려야죠. 설명해드렸어 제가. 근데 이분은 사실 국무조정실장 정도면 사실은 정치인이에요. 반정치인이에요. 네.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이 파트에서 사실은 조금 정부의 조급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야당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야당 얘기를 하셔서 네. 왜 이거는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토론에서 그냥 갑자기 이겨보려는 네. 아니 그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이슈에 있어서는 진짜 민주당은 무능하고 미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는 저를 야당으로 좀 낙인 찍히고 싶으신 거야.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는 건 지금 트렌드를 말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하향 곡선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55개에서 이렇게. 계속 다른 나라들이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국제재판소가 이런 여론을 반영했을 때는 당신은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의 여부가 아니라 근데 그럼 약간 답변이 좀 동문서답이었네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정치 공격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아. 그래서 이 민주당은 최근에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갑자기 요새 저 단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후쿠시마 우리가 8개 현 그 멜트다운 주변에 거기를 지금 금지시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죽창과 비스무리하게 그러면 일본 전역에 수산물 금지하자 이 법안을 낸다는 거예요. 정말 대응이 진짜 너무 아니, 답답하죠. 황당하죠. 국민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이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저는 방 실장님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 저는 그래 무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무능하지 제가 무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야당을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너무 바보 같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티키타카는 이렇게 답답한 채로 마무리가 되고 다른 기자한테 질문 순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넘어갔죠. 그렇군요. 이 얘기 여기까지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 원래는 내일 빅 이벤트가 사실 그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걸 언제 내일이 입국이에요?
뭐 제가 정확한 실리부터- 엠바고가 접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저녁이 옵니다. 아무튼.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내일 원래는 그 언론과 기자회견을 다 같이 할 예정이었는데 네. 갑자기 취소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조금 애매한 소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늘 빠져나가는 국제기구의 이제 수법일지 몰라도 저희가 물어봤어요. 라파엘 사무총장 일본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네. 기자 클럽 했다길래 당연히 일본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방류 여론상 일본은 찬성이 45%뭐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가 80%예요. 네. 그럼 어디서 기자회견을 열어야겠어요? 한국에서 해야지. 우리 나라에서 열어야 괴담을 잡을 거 아닙니까? 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일설에 하면 질문하는 기자 때문에 안 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너무 지금 몸값이 올라갔어요. 모 기자가 저한테 야 너 때문에 안 해. 라파엘 그로시가 너 네 거 봤잖아 지금 하는데, 그거 설마 그러겠냐마는 지금 이제 갑자기 제가 이 기자회견이 중요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맨날 탐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 관계자가 이러다가 그저께쯤에 정부가 발을 뺐어요. 제가 그때 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라고요? 정부가 이 기자님 이거는 그 IAEA라는 국제기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로 민간 기관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 소리예요. 언론이랑 IAEA랑 예, 예, 알아서 예. 해보세요. 뭐 CNN하고 뭐 BBC 하든 뭐 CBS가 하든 너네끼리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처해가지고 지금 매일 브리핑을 해온 상황이면 사실 IAEA 그 사무총장 들어왔을 때 그 자리도 좀 마련해줘야 이 또 흐름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라파엘 그로시의 그 사무총장의 발언을 제가 일본에서 하는 걸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좀 우리 입장에서는 언론이 하기에는 좀 위험한 수위가 있어요. 너무 솔직한가요? 네, 약간 직진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이 앞전에 이제 아마노 그 돌아가신 네네. 사무총장하고 뭐 그때 누가 설명하더라고요. 쫓겨났다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때 쫓겨나기도 했고. 근데 원래 국제국에서 그렇게 막 각 세우고 쫓겨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그런 그 직설화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분을 좀 화약고로 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서 기자회견을 그 완전 무풍지대에 오픈시키면 큰일 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러면은 개별 언론을 접촉해서 만나겠다는 지금 계획이에요? 개별 언론 한 5개 정도가 제가 어디인지 말을 못 하는데 이제 나중에 모레 보시면 알겠죠. 근데 그 5개 언론만 내일 불러서 따로 아니 근데 질문하는 기자 거기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못 들어갔죠. 제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굉장히 공정한 기구예요. IAEA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저를 뺐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저를 뺄 수는 있어. 저라도 저를 뺄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안 그렇습니까? 저라도 쟤는 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거물이어가지고. 뭐 그냥 깔때기고. 아무튼 이게 좀 밸런스를 맞춰주고 다른 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걸 좀 견제하고 비판했던 매체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는지 결과를 보면 알겠죠. 이제 그렇군요. 내일 그래도 우린 거기 현장 갈 거죠? 가야죠. 가서 어떻게든 네. 한번 뭐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그죠.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제가 영어로 준비해놨습니다. 영어로 준비한다고.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정주 기자가 주말에 어떻게 활약했는지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뒷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